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이 연구 자료에 보면 뭐 7, 8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년, 2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직장에서 하나의 업무만 계속하다가 창업을 했었을 때, 혹은 공무원으로, 혹은 학교 선생님으로 한 업무만 하다가 창업을 했었을 때에는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공의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리스크를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 때 좀 검토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다가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기업에 인증을 받은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인증받기 전에 우리가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인정받은 사회적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 큰 테두리 안에는 사회적 기업에는 마을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수익성을 갖기도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경영적인 지원도 받고요, 컨설팅을 한다든가 교육을, 자문, 멘토링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재정 지원의 시설비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 개발비에 대한 것, 인건비에 대한 것, 이러한 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세제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정부에서 다른 것 같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갖춰지기 전에 일부 미비한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1차 단계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을 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받는 것은 조금 심플합니다. 공모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그래서 심사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게 되는 상당히 심플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실사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증심사가 이원화돼 갖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작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인증을 받은 대표님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은평구인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76개 이 업체가 인정 혹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 7개가 되고요. 협동자업이 179개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토탈 262개의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인증받은 대표님의 인터뷰를 잠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어떤 절차를 했는가 간단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네. 저는 이제 여기 혁신파크에 예. 50% 캠퍼스가 있어요. 인생 이모작 일을 하는 스타트 하는 그런 어떤 뭐 공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공간에서 입주 기업을 해가지고 공유 사무실이 있어요. 그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어떤 좀 미대 다니는 이제 졸업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실은 다 미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 딸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좀 도울 게 없을까? 또 그걸 좀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 하시는 거 맞죠? 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해가지고. 그럼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1년에 한 번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걸 모집을 해요.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2월달, 뭐 1월달 이렇게 공고를 나오면은 거기 지원서를 이렇게 내가 이런 사회적인 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지역계층은 또는 사회 서비스를 어떤 지역계층이 하겠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 컨텐츠 아이템에 맞게끔 제안을 하면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육성 사업을 일단 과정을 거치면은 예를 들면 연말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인정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를 이제 진행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럼 보조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들어오면은 1년간 그 자기 아이템 선정된 아이템에 작게는 3천, 많게는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없습니다. 갚아야 될 돈은 전혀 아니고 당신이 사회적 어떤 소셜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죠, 해가지고. 그럼 사회적 기업의 그 범위는 어떻습니까? 범위랑 다양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문화예술부터 해가지고 복지부터 뭐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관계기관 부처가 다 걸려 있다 보시면 돼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큰 틀에 보면은 이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옆에 이제 인근에 우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을 무지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다문화 예를 들면은 그런 취약계층 그런 여성분들을 고용해서 또 다문화 음식을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회적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가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식당을 하더라도 금방 이야기했죠. 취약계층에 소외된 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면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예. 예.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기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을 기업 같은 건 또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은 좀 더 큰 범위, 전국적인 범위로도 어떤 캐파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퇴직 후에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준비 기간이 최소한 뭐 1년이 필요하다, 2년이 필요하다 이런 네. 것이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바로 그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준비만 돼 있다 하면은 물론 준비가 안 됐으면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 1년, 2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여러 번 낙방을 했었어요. 제가 3번 뭐 심지어 낙방 해가지고 다행히 오래 이제 했는데 뭐 준비가 됐다 하면은 뭐 바로 이제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 모집할 때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선정 신청 공모에 응하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일단 사업을 하고 있어 해가지고 충분히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바로 이 육성 사업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받으면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퇴직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한다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이러한 영역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재정적인 보조도 받고 정부에서 컨설팅 경영 지원도 받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 이러한 것보다는 열정과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퇴직 이후에 삶이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새로운 분야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세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